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흔히 격려하려고 했다는 케이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지인들끼리 술이 들어가는 회식 자리 많으실 겁니다. 기분 좋게 끝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과한 술에 평소라면 없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업무 중에도 신체 접촉이 예상과 달리 문제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단 한 번의 문제도 승진이나 신분에서 치명적입니다.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위 해제, 징계, 직업 자체에 연쇄적으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성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면 알아두셔야 할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위력추행죄와 강제추행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영향력이 있는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 강제추행죄로 진행됩니다. 먼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상하관계를 이용하는 추행입니다. 일터에서 또는 도제식 지도과정이 수반되는 관계에서 상사가 부하의 금평이나 인사발령, 신분, 월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동의 없이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월급과 승진,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불쾌해도 즉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대들거나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상 위력추행죄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전형적으로 그때 그냥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냥 길 가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왜 이러냐고 소리 지르고 했을 텐데 가해자가 상사이기 때문에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심리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일과 중에 부하 직원의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는 행위, 출장 중에 차량에서 부하 직원에게 손깍지를 끼는 행위, 부하 직원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모두 위력추행으로 봤습니다. 뭐 그런 게 성추행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달리 보시면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는 공적인 관계입니다. 머리를 넘겨주고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긁고 이런 행동은 공적인 관계로 머무는 직장에서는 전혀 맥락이 없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를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범죄 수사, 공판, 또 성범죄 변론 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흔히 격려하려고 했다는 케이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격려는 부하 직원의 정성을 알아봐주는 따뜻한 말, 업무상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주는 배려로 하는 것이지 머리 넘겨주고 손깍지 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무용계 첫 미투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위력추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그때 얼어붙었어요 라고 말한 것을 위력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믿는 상사, 믿는 선배, 믿는 지도자가 갑자기 노골적인 성적 접촉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법원이 업무상 위력추행의 특징으로 본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건 발생 장소가 가해자의 위력이 미치는 장소여야 합니다. 예컨대 상사가 주재하고 있는 회식, 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접촉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거였다면
내밀한 접촉 후에 더욱 친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피해자는 피하고 결근하고 가해자는 떠보고 회유하고 그런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하관계가 없을 때 벌어지는 신체 접촉 문제입니다. 같은 동료 간도 될 수 있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경우, 또 공무원이지만 일과 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업무상 얽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강제추행죄로 취급합니다. 성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경찰 처음 조사에 혼자 출석하셔서 말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출석하셔서 말하게 되면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변호사와 함께 가셔서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에 CCTV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증거보전 신청으로 CCTV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들의 말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어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라면 그걸 입증할 만한 앞뒤 정황을 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성추행이나 직장 내 성추행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은 2차 피해입니다. 일단 수사나 감찰이 시작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거나 아는 동료를 통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평가, 예컨대 업무나 성격처럼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나중에 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혹여 억울하더라도 최종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해진 수사나 감찰 절차, 즉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만 사건에 대해 언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도 동일하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위력추행이든 강제추행이든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성비위로 분류돼서 징계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경미한 사건도 곧장 해임이나 정직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공무원 성범죄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분리해서 각각 대응하셔야 됩니다. 형사 문제는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징계 문제는 사건의 맥락과 의도를 잘 소명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는 어렵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합의서를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임 등 징계도 확정되고 직업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명예나 직업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회식 후 기각길에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업무상 아무 관계없는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CCTV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접촉하는 행위 하나하나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고 진술도 일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자면 112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112 신고는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는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전화 버튼을 누르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나 어떤 의도가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피해자 말의 신빙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수사 초기에 빨리 합의했고 반성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징계 절차에서도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오늘 공무원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